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저희들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제가 정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시사타파라는 이종원 씨가 늘 우리 시사브로를 부를 때 열린민주당을 얘기할 때 창당 잔당 세력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사실 네. 그죠? 두 분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네네. 이걸 보시는 열린민주당 당원 여러분들 몇몇 분들도 틀림없이 아실 겁니다. 그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당 우리 잔당 세력들이 요즘 창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네.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창당을 해야 되고 다양한 정당들이 나와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보면 뭐 개나 소나 다 창당을 하겠다라고 아하. 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네네네. 네. 그 개나 소나는 누구랑은 얘기는 못 하시겠죠, 솔직히. 할 수 있죠. 아니 그리고 항상 이종원이는 팩트가 틀리지만 여기서도 또 팩트가 틀렸어요. 뭔데요? 우리 창당 잔재 세력이 아니라 네. 합당 반대 잔당 세력이에요. 정확하네. 얘는 항상 팩트가 틀려. 그렇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얘는. 네, 일단 이종원 씨 보고 있으면은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예. 합당 반대 잔당 아니, 세력이지. 요즘 그분 바빠서 정신 없어가지고. 이종훈 보고 있나? 고소해. 하여튼 뭐 저도 이제 약간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지. 우리 열린민주당 폄하하려는 네네. 그런 거 아시죠? 두 분도 아실 겁니다. 이 정도는 폄하다. 예. 아이고. 근데 이 지금 열린민주당은 이미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시사부장님께서 뛰어다니는 걸 봤기 때문에 네. 이미 소위 말하는 체계를 다 갖춰놨잖아요. 네. 근데 요즘 막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막 이제 창당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금태섭 네. 전 의원이 뭐 네네. 창당을 하겠다. 네.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추천. 일단 금태섭 같은 경우에는 참 특이한 이력인데 이 양반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검사의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뭐 어느 쪽의 검사였든 간에 검사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검사의 시대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다음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이긴다예요. 창당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이기기 때문에 본인이 제3지대에서 보수 그래도 야 윤석열은 아니지 국민의힘은 아니지라고 하는 보수들을 결집하겠다라는 건데 이런 창당들은 우리가 적극 추천해줘야지요. 그래서 더 많은 이 보수의 이 갈라치기 세력들이 네. 갈라치기 세력들이 더 득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금태섭 의원의 전 의원의 창당은 잘한다. 그럼요. 우쭈쭈쭈 해줘야 한다. 네. 금태섭 받고 양양자 가겠습니다. 왔다 갔다. 양양자가 왔어. 양양자가. 양양자가 또 우리 또 저기 민주당 내 수박애들을 최대한 좀 많이 끌어가 준다면 어허. 더할 나위 없이 깊은 창당으로 저희가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금태섭 받고 양양자. 네, 양양자. 이 정도. 난 양양자 의원이 이거 사실 창당한다고 했을 때 좀 너무 웃겼어요. 사실은 이분이 갈 데가 진짜 없긴 없구나. 이쪽에서 무슨 창당을 한다고. 근데 예를 들면 그 수박 의원 누굴 꼭 데려갔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나왔던 원욱이, 응천이, 서른도, 상민이, 종민이 뭐 엄청 많잖아요. 해철이 뭐 많잖아요. 네. 뭐 옆집 친구처럼 보이시네. 저는 네. 원래 제가 방송에서 욕을 하는 거는 사람한테는 절대 욕을 안 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물이나 동물들한테. 성렬이 같은 동물들 그렇죠. 주로 이런 애들한테 욕을 하는 거지 사람이 아니야. 사람한테는 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안 해요. 양양자가 이제 창당을 한다고 선언을 했고 이름도 오늘 발표를 했어요. 맞아요. 한국의 희망. 네, 한국의 희망. 맞아요, 네. 진짜. 네. 이 양양자가 사람들을 본인과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창당을 하면 그게 진짜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그렇게 또 희망이 될 수도 있죠. 그럼요.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딱 가서 거기만 딱 봐서 조준해서 정밀 타격하면은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비 없이 총선을 맞춰가지고 급하게 한 것들 중에 뭐 제3지대 운운하면서 했던 것 중에 성공한 사례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딱 한 번 있었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에 안철수가 그렇죠.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 유일하게 성공을 했었는데 사실은 좀 아픈 기억이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이 더 이상 야 이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수박들 같은 애들 때문에 특히 호남권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네네. 나 민주당 이거 정신 차려야지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드는 계기를 만들어준 게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안철수 세력들인데 그렇죠. 호남 분들이 회초리를 들었는데 호남 사람들이 좀 빡세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조폭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몽둥이인데 강목을 들고 이 사람들은 회초리라고 했던 거야. 그 강목을 갖고 종아리를 때려버린 거죠. 아, 예. 그래서 그때 호남 지역이 좀 많이 논란이 됐었죠. 그거 말고는 제3지대가 성공했던 사례는 사실 없는 그렇죠, 것 없죠, 같아요. 없죠. 네. 그래도 그 사례가 하나 있으니까 이게 또 다른 그들에게는 희망사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안철수처럼 한번 싹 한번 휩쓸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해가지고 한 성만, 두 성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창당을 해가지고 지금 열린민주당하고 다르게 계속 체계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소위 말하는 여기서 빼오고 저기서 빼와가지고 제가 보기엔 성공할 확률이 극히 낮지 않겠습니까? 거의. 그렇죠. 네. 일단은 아마 보수 정당 쪽에 기생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는 한 아마 성공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생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성공할 겁니다. 여기서 내가 웃을 수가 없네. 왜냐면 제가 관계자가 아닌데 웃어버리면. 그러니까 여기 금태섭이든 양양자든 공통점은 그거예요. 제2 안철수를 꿈꾸는 거죠. 맞아요. 네. 그거 같아요. 딱 그거. 근데 여기서 약간의 좀 다른 느낌의 창당 세력이 하나 있는데 네. 정의당 내에서 또 창당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정치유니언 세 번째 권력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아직 선언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정의당에서 만약에 이 네. 사람들이 나와서 창당을 한다라고 하면 네네. 정의당을 살리는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도리어. 오히려. 예. 오. 지금 이제 청년 유니온 유니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장혜영 출범식 같은 거 할 때 장혜영원이랑 그뭐 그죠? 있잖아요. 4월 16일 날 선언을 했어요. 그때 이제 장혜영, 유호정 뭐 이런 애들 하고 맞아요. 또 축하 인사를 하러 간 게 박지원이 있었고 이준석이 있었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얘네가 정말 자기네들이랑 결을 같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창당을 한다라고 하면 네네. 정의당이 건강해질 수 있죠. 오히려.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좋은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창당할 생각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아, 양반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정의당에 지금 접수를 해갖고 건강한 정의당 당원들이 다 탈당을 한 상태예요. 네네네. 근데 그 안에서 마치 자기네가 새로운 개혁 세력이다. 정의당이 지금 굉장히 몰락해가고 있는데 이 정의당을 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선언을 한 양식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창당을 하지 않고 그 정의당 내에서 좀 더 존재감을 키워서 당을 접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얘네들이 창당을 한다면 몰락의 주범들이 당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딴 배로 올라타는 건데 그치, 이게 몰락의 주범들이 지금 딴짓거리를 하는 거 아닌가 네. 버려놓고. 근데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 창당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경우에는 있어요. 뭐냐면 정의당에서 유호정이나 장혜영 같은 경우는 비례를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새로운 그렇죠. 정당을 창당한 다음에 자기네 비례로 다시 한번 나갈 나가겠다라고 수 하는 정치적인 계산이 있다라고 하면 혹시 창당을 꿈꿀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수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미 정의당 내에서 상당 부분 이 좀 말도 안 되는 정체성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정의당을 접수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사람들이 뻐꾸기처럼 그 둥지를 잠식했는데 뺐죠. 그걸 다시 나와서 뭘 만들겠다? 얘네 그렇게 부지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얘기 나온 게 박지현은 요즘 뭐 왜 이렇게 여기저기 붙어가지고 뭐 누구 옆에 서 있겠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던데 갑자기 누군지. 양소영 옆에 서 있고. 예, 뭐 왜 그러고 다니는 겁니까 박지현은? 아니 박지원 요즘이 아니라 원래 그러고 다녔어요. 아 근데 워낙 관심사가 없다가 요새 갑자기 또 언론에서 띄워주니까 얘 좀 이상한데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박지현은 누구 옆에 서 있든 상관없는데 내 옆에만 안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윤석열 옆으로 가지. 난 진짜 박지현은 좀 개인적으로는 저는 처음부터도 반대했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부터. 네. 저희는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쌍욕을 했던 사람들이라. 못까지는 아니었는데 좀 이상한데 소위 왜 약간 친분이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네. 경력도 이상하고 네. 그런 친구가. 생긴 것도 이상하죠. 에이 그 외모는 건들지 맙시다. 우리가 누구 외모 건들 입장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쌓인 게 많아서 그렇지. 남들이 다 건드렸으니까 나도 건드려 보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외모는 건들지 않습니다. 네. 저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열린민주당이 그러면 지금 목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총선 때 뭐 좀 약간 좀 청사진을 좀 보여주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민주당이랑 같이 붙어서 혹은 뭐 혹자들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박들이 출마하는 지역구에 후보를 내서 수박을 떨어뜨려 어허. 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열린민주당은 뭐 지금 창당 세력들 중에서 가장 먼저 창당을 했긴 했습니다만 그 세력이 기존의 정당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정말 우스운 정도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우리가 승부를 내서 원내 정당이 된다라고 하는 뭐 청사진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그 미친놈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건 예전에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셨을 때 정말 개혁적인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과 같이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고 네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래도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역할을 우리 열린민주당이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선거제도가 개혁된다라고 하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없어지면 우리 같은 군소정당이 원내 정당이 되거나 혹은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국회의장은 6월 달까지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난 그 선거 제도에서 가장 훌륭했던 발전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현재는 거대 양당에서 이 제도를 좀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맞아요. 보이고 있는데 네. 그걸 그래서 지켜내는 게 가장 급선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대항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비례가 여지가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더 많은 개혁 시민들이 그래도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개혁 정당을 밀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열린민주당은 100% 당원들이 공천합니다. 그래서 공천권이 대표에게도 없고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국민들이 혹은 시민들이 추천을 하면 그 인사를 받아다가 그분들을 국회로 보내는 게 우리 열린민주당의 현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그냥 묻자고 하는 얘기인데, 자, 열민당, 뭐 어차피 또 두 분이 다 열민당에 또 관계하셨으니까 당연히 1위. 네. 그다음에 나머지 창당 세력 순위를 한번 먹여본다면 재미로 그냥. 네. 예. 저는 지금 가장 영향력을 그나마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창당 세력이라고 하면 네. 금태섭 씨가 진행하는 당일 것 같아요. 금당이라고 합시다. 뭐 이름도 네, 몰라?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보수에서도 자기네와 조력할 정당이 필요한데 지금 금태섭이 창당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은 민주당이 앞서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치를 그렇죠, 그걸로 내거든요. 했죠. 예. 그럼 보수 쪽에서는 본인들에게 우군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인도 붙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다 됐다고 봐요. 김종인은 영향력이 없다고 봐요. 네, 이제 네. 다 끝났어. 근데 조금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창당된다라고 하면 인지도 면에서나 혹은 네. 주변에 붙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쪽이 제일 그래도 좀 그나마. 기대치가 있지 않을까. 우리 어떤 열민당이 면에서 좀 간에. 관심 가져줄 만하다. 이 정도. 그렇죠. 혹시 또 우리 시사급발진님은 뭐? 저는 아까 오히려 거꾸로 그 정치 유니온 거기 애들, 젊은 애들이 정미 저기 거기서 분명히 이번 기 때문에 네, 붙을 수도 네. 있어요. 같이 이렇게. 네, 그리고 보고대가리 같은 애들 우리 20대 30대만 공약을 하자 해서 붙을 수도 있는 그런 정치적 지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당 대표님 좀 놀라시는 표정인데 지금? 그러면 땡큐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다음 선거에서도 페미 이슈는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네가 정당을 창당한다라고 하면 20대, 30대 남성의 표는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도리어 그 보수 진영에서는 더 고마워하는 애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얘네가 창당을 한다라고 하면 민주진보 진영에는 좀 위기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저번에 총선이나 뭐 현재 그 대선 때도 그 페미코인 뭐 이런 이슈가 되게 커가지고 네네. 상당히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아무 생각도 없는 윤석열이가 뭐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 거기 안에 그냥 펜코가 들썩들썩거리고 네. 뭐 남자분들이 막 또 그렇게 되면서 표들도 많이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도 될 수도 지금 있겠네. 왜냐하면 진짜. 20대 30대 네. 표가 네. 전에는 문재인 정권에 완전 등을 돌렸던 그 예. 표가 지금 윤석열 정권 완전히 지금 등을 돌려서 갈 데가 없는 표가 돼버렸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이제 금태섭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이준석하고 유승민이 당에서 공천을 못 받습니다. 그럼 창당을 할 거냐 금태섭이랑 손잡을 거냐 했을 때 그쪽에 손을 잡는 게 얘네한테 정치적으로 더 이익이죠. 그러니까 네. 보수 진영에 아무리 그 젊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이준석 같은 애가 유호정이랑 손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모르죠. 몰라. 저는 그게 금태섭 손을 잡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 아, 그건 그렇죠. 또 확률적으로는. 그러면 20대, 30대 젊은 보수 진영을 지지했던 이 사람들을 금태섭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그렇게 주어지지 또. 않을까라는 생각이 야, 듭니다. 이거 진짜 요거 한번 이 창당 그 잔당 세력들이라고 전하겠습니다. 여기가 진짜 장당 세력들이네, 잔당 세력. 그렇죠. 네, 우리 열린민주당은 아니야 이제는. 네? 시사타파의 얘기 틀렸어. 네? 이 잔당 세력들의 그 앞으로 행보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참 재밌겠네요, 네네. 솔직히. 아, 영화 얘기는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네네. 야, 이거 참 재밌거든요. 잔당 세력들을 보면서 무슨 그 영화가 좀 떠오르십니까? 저는 약간 그 좀비물 같은 거. 아, 살아나는 계속. 네, 그래서 계속 뭐가 또 하나 튀어나오고 뭐가 또 하나 튀어나오고 이런 영화가 좀 생각이 나요.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산행 같은 오히려. 죽여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나는 장당 세력이야. 그렇죠. 뛰어나오고 또 죽였더니 나도 장당할 거야. 이러고 튀어나온 세력. 뭐 어떤 영화 생각나세요? 그랬니? 내거 뺏어가면 어떡해. 아, 왜냐면 계속 복제가 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계속 그렇죠. 여기 하나에서 네. 원통은 하나인데 국민의힘 하나, 그렇죠, 민주당 그렇죠. 하나인데 계속 거기서 복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치 지형이 네. 내년 정말 총선 때는 이건 누구도 지금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네, 올 겁니다. 네, 맞아요. 굉장한 뭐 당들도 많이 또 만들어질 거고 네.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가 될지 몰라요. 아, 네. 그러게요. 이게 진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끝까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누가 또 고배를 마실지 제가 봤을 때는 마실 사람은 이미 보입니다, 사실.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